안녕하십니까.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주식 투자에는 수많은 원칙이나 요령들이 있는데요. 시세의 명인이라도 할지라도 이러한 그 투자 원칙들을 100% 실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신의 성격이나 습관을 잘 관찰하고 고수의 투자법을 이용한다면 자신만의 성공적인 투자 원칙을 확고히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조언법, 투자법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3부에서는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볼게요.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4포인트 상승한 1707선에 걸려 있습니다. 오전장 흐름은 비교적 크게 나오지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초반에 상승세를 늘려가면서 두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뉴욕 증시는 부진한 민간 고용 지표로 약세로 마감했지만 오늘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2포인트 상승한 517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줌에 따라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벌써 15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34억 원 매수 우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오늘은 증권과 보험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24억 원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1,194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개인들이 2,000계약, 외국인들이 5,000계약, 6,000계약 이상 순매수해주면서 프로그램 매수세 를 유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107억 원, 외국인들이 20억 원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60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이 눈에 더 많이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모두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의 대형 IT주를 위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대형주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운수창고 업종과 은행 업종 역시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전반적인 금융업종도 오늘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에는 개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현재 화면상으로 전기가스 업종만이 소폭 하락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 비숍님께 좀 더 자세히 상황 흐름을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7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는 외형상은 굉장히 좋은데요. 이미 알고 계신 대로 미국의 민간 고용 그 부분이 4만 명 정도 순증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발표를 해봤더니 2만 3천 명이 줄어든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미국의 브레이크를 걸었고요.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뭐 전체적인 거시적인 지표로는 경기 선행지수가 1월에 이어서 2월 달도 역시 마이너스로 꺾여 내려가기 때문에 주가에 부담이 되고요. 알고 계신 대로 1700을 넘어가면서부터 펀드 환매 물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관권의 매도 물량이 계속 누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매수 자체가 3월에 분기 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들이 이제 대표 기업들이 만들어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아마 이제 차별화 장세가 설계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금일 장세는 차별화 장세가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부분이 중소형주로 번져나가면서 시장 전반은 아마 오늘 같은 부분은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주 신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이슈들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금일장은 좀 전에 이제 모두에 언급한 대로요. 예. 차별화 장세의 시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지금 움직임을 종목별로 조금 나눠보면 삼성 전기가요,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17배라는 그런 이익 증가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아차라든가 이미 여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기타 등등 IT, 자동차 이런 부분으로 영업이익의 증가에 따르는 차별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라가기도 좀 많이 올라왔고요. 네. 이런 부분을 뒤따라가기도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이 늘 말하듯이 어닝 시즌이라는 부분이 이맘때부터 시작해서 한 5월 중순까지 가게 되는데요. 늘 시장
시장은 이렇게 실적이 아주 급성장하는 이런 대표주들이 중심에서 끌어올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시장 전반에 퍼져나가는 형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밑에서 끌고 올라오는 종목이라든가 중소형 개발주의 정책 테마라든가 전체적으로 오픈이 쫙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쭉 설명을 드리면 대형주 중에서요, 아직 좀 덜 올라가서 따라붙을 만한 종목이 이제 삼성 SDI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 차트를 들어서 좀 많은 전문가님께서 삼성 네. SDI를 지켜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간 대형 IT 중에서도 많이 오르지 않았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예. 차트 형태도 굉장히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면 모바일 인터넷의 수혜주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패턴은 삼성전기가 앞에서 끌어주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묘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전자 이 세 개가요. 마치 형제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패턴은 삼성전기가 앞에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쭉쭉 날라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패턴에서는 삼성 SDI를 우리가 쳐다볼 수밖에 없고요. 차트를 보시면 그런 패턴들이 그대로 읽혀지는데 박스권 양상을 삼성전기가 그러하였듯 나도 이제 넘어갈 거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덜 올랐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 박스권 위쪽 상단을 돌파를 하려면요. 동사 부분이 돌파를 하려면 아무래도 흐름 자체가 약간의 흔들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못 사신 분일지라도 여기 14만 8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정도 부분을 넘으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따라 들어가시고 뭐 목표 가격은 전고점이 되겠습니다. 17만 5천 원 정도까지 시세 흐름에서 소외되기 싫은 사람은 이 종목을 따라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해법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채권단과의 의견 차이로 삼성생명의 상장이 지연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CJ와 신세계의 주가가 한때는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출연했을 때도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낙폭이 나오면 신세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따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조금 올라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세계와 CJ 제일제당은 따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생명 지분을 갖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1년 정도 혹은 그 이상 보호예수에 묶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가화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신세계와 CJ 제일제당은요. 500만 주씩 구주 매틀 분할이 들어가기 때문에 5월 중순에 삼성생명이 상장됨과 동시에 동사 둘은 세금을 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5천억 원씩이라는 그런 막대한 차익이 생겨나게 됩니다. CJ제일제당은 그 부분으로 이제 빚을 갚는다고 했고요. 신세계도 역시 여러 가지로 사용처가 있겠죠. 그렇게 큰 돈이 들어온다는 부분을 시장에서 그대로 둘 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신세계 차트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얘기를 한 것이요. 이날이 되겠습니다. 이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날 빠졌으니까 받자라고 이렇게 받아서 그날부터 쓱 올라갔다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현재 패턴은 왜 그러냐면 이 윗부분에 이동평균선 3개가 겹쳐 있습니다. 5일선, 11선, 21선이요. 이 부분을 뚫으라고 위로 올라가서 맞고 내려온 양상을 지금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딱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넓게 일단 잘 진입을 하시면 넓게 보셔서 동사는 실적도 호실적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시장의 부분에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중간 정도 올라간 어떤 그런 우량주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넓게 쭉쭉 밀고 올라가시면 적어도 65만 원 내지 70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증시는 오늘 어떤 상황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주요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단칸 지수 그리고 중국의 구매 관리 지수가 호조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자재가 상승으로 관련주들도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오전장을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0.7% 상승한 11,100선에서 장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증시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0.4% 정도 상승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홍콩 증시도 오늘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현재 화면상으로는 인도 지수만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가 어제 약반으로 마감을 했었지만 11,000선은 지켜줬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르고 있네요. 원재지주와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고요. 일본 증시 흐름 부탁드립니다.
예, 1분 니케이 지수 0.71% 상승한 11,168.91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가면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인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엔화 약세 기조에 따른 수출주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시작 전 발표 있었던 1분기 단칸지수가 4분기 연속 개선세를 나타내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 경제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행에서 발표한 3월 기업 단기 경제 관측조사, 즉 단칸 지수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실제 발표치가 마이너스 14로 시장 예상치였다. 마이너스 13보다는 악화되는 소폭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계속적인 경기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것과 함께 수출 관련 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화 약세 기조로 인한 수출 관련주의 강세 속에서 3월 신규 수출이 6년 내 최고치를 달하고 있다는 이야기 또한 나오면서 일본 경제의 기대감이 나타나는 것이 시장에서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 계속적인 상승 추세 기조를 이끌어왔던 만큼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시장 호재로서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11,200선을 돌파 시도 움직임 또한 보여주고 있지만 11,200선을 돌파하기보다는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축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상승으로 장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중국 본토지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의 장 초반 가격대에서 혼조 장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3,123.31포인트대 0.46%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지수 또한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여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일 하락을 했던 만큼 오늘 단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시장에서의 4월 첫 거래일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신용 거래 및 공매도를 시험적으로 시행한다라고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 시장으로서의 지금 신용 거래 및 공매도 테스트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시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로 인한 거래량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오늘 발표했었던 PMI 지수가 13개월 연속 확정 국면을 나타내면서 중국 본토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3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55.1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중국 구매자 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다시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경제의 계속적인 상승 기조는 이어져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한 중국 본토 지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상승폭을 확대하기보다는 3,120선 내외의 간망장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문자 종목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노칩입니다. 6,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00%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해서 걱정이시라고 꼭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네, 이노칩은 실적이 전년도에 이제 수출이 호조가 되면서 실적이 많이 늘고 있는 업체입니다. 뭐 하는 회사냐면 ESD 필터나 칩 바리스터, 이게 뭐냐면 핸드폰이나 MP3에 주로 쓰이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 분야도 결국엔 링크를 시키면요, 스마트폰 관련주다 이렇게 포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적이 호전되는 스마트폰 관련주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차트로 들어가시면요, 6,300원쯤에 매수를 하시고
가지고 현재 패턴 자체가 아래로 다운을 하고 있는데 넓게 보시면 주봉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주봉상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자기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 시장에서 날개를 펴고 날지 않은 상황에서 진입을 하신 상황이고요. 일봉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현재 우리 의뢰하신 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다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닌데요. 특별하게 앞으로 매수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어떤 먼저 깃발을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책임을 지는 자세를 하지 마시고 남들이 거래도 늘고 뭐 해가지고 막 불러일으키면 뒤에서 저점잖게 따라 들어가시는 자세를 취하는 게 좋겠고요. 좀 미리 들어가셔가지고 선봉의 역할을 하시느라고 테스트를 다 몸으로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밍 자체는 지금 아까도 모두에 설명을 드린 대로 차별화 장세라는 거, 실적 장세라는 거 이런 것들이 번져나가기 때문에 먼저 대형주부터요.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퍼져나가서 순서대로 가면 요건 한 3순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직 덜 오른 바닥권의 실적주를 찾아라라는 그런 양상이 되면 앞으로 한동안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위로 올라갈 힘을 얻지 못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 가격 같은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지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현재 패턴에서는 옆으로 쭉 횡보를 하면서 5,000원대를 최저점을 해가지고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도저히 견디기 힘들다 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이 위로 이렇게 떴을 때 일부 로스 컷을 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도 괜찮겠지만 현재 패턴에서 한 보름 정도를 이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좀 끌고 나가셔서 참으신 다음에 로스 없이 오히려 또 수익을 내면서 나오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루멘스인데요. 문자로 루멘스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 보내셨습니다.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사시고 싶은 건지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루멘스는 지금 이제 신고가 형태를 이제 막 넘기려고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예. LED TV 또 LED 조명 이런 쪽으로 이제 알려진 회사고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아직도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성장성도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현재 패턴에서는 지금이요 꼭지를 넘느라고 위에서 한번 접어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좀 들여다 보시면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일봉입니다. 당연히 차트를 보셔도 까마득하게 올라온 걸 보실 수 있고요. 자꾸 뭐 달리는 말에다 채찍질을 한다고 막 달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 투자하실 때는 주식에다 인성을 좀 부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동사가. 그러니까 요 정도의 휴식은 인정을 해주시고요. 쉽게 말해서 이 위쪽에 10,000원대 저점을 확보를 하고 다시 상승을 하는 힘을 얻고자 함인데요. 이 다시 상승이라는 부분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의 힘을 얻으려면 적어도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속칭 알고 있는 박스권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의 박스권 구간을 한동안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고 마음을 잡수셨던 간에 어느 정도는 10,000원쯤 가면 사주고 11,000원쯤 가면 줄여주는 이런 흐름으로 대응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궁극에는 11,000원 넘어갈 종목 틀림없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예, 10,000원쯤 내려왔을 때 사보고 한 11,000원쯤 됐을 때 팔아보고 하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면 괜찮을까요? 너무 네. 고점이니까요. 그렇죠. 신고가 부분은 생각보다는 좀 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 번 더 조정받고 간다 생각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화성입니다. 매수가가 3,780원이시고 비중이 60% 정도 있으시다고요. 네, 화성은 내용 자체는요, 그 밸브, LPG 가스변 저 밸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실적이 의외로 좋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급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바닥에서 아주 그냥 거칠 것 없이 올라옵니다. 이런 차트를 보시면 이런 종목의 특성이 어떤 것이냐면 뒤안길에 뒷골목에 숨어 있는 미인주를 찾아라는 어떤 그런 격언이 있는데요. 동사가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뒤에서 쭉쭉 올라오는 패턴이 되겠는데 매수 가격이 3,780원이요. 예. 3,780원에 사시고 현재 3,525원이니까 약간 내렸습니다. 이 동사와 같은 패턴은 사고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꺾이면 뭐 잘라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흔히 추세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추세를 둥글게 접시형으로 바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 방침은요. 여기서는 반등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격이 벌어집니다. 이 라인부터. 그러면 이격을 또 채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추세를 찍고 올라가는 양상을 보일 거기 때문에 급히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넓게 보면서 잔파도는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고요. 아유, 나는 민감해 그러면요. 올라갔을 때 끊어주고 내려가면 또 사주고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현재 패턴은 위로 지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최종 목표가를 설정을 드린다 하면은 현재 패턴에서 이 윗부분에 보여있는 4,500원대를 돌파하는 양상인데 4,500원 맞고 4,000원까지 조정받고 그 다음엔 위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으로 연상하시면 동사에 대한 목표가를 5,000원 정도 잡으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 숨어있는 미인주 화성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목표가는 5,000원 정도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디 매매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향후에도 이런 마디 매매법 비쇼님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증시전략센터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에로티 베큐미입니다. 매수가가 4,465원이시고 비중이 50%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손실률이 많으시다고요. 목표가를 예. 5,000원을 잡으셨어요. 5,000원 이요? 달성을 할 수 있을지 여쭤보셨습니다. 목표가 5,000원은 달성하실 수 있고요. 동사의 패턴 성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에로티베큐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성격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한번 방향을 잡으면 꽤 많이 급등을 하고요. 또 거꾸로 뒤집으면요. 한번 하락으로 방향을 잡으면 참 많이 빠지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동사를 패턴을 이제 접근하실 때는요. 이 성격을 파악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잡으신 목표가가 일단은 안 맞죠. 현재는 조정 중인데 올라가면 겨우 5,000원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는 것은 팔고 나면 더 올라가니까 아이고 아까워 하실 건 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패턴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동사는 인공태양, 핵융합 관련 종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핵융합 사업이 아직 멀긴 먼 사업이지만 이미 거론이 자꾸 되는 이유는 세미나가 자꾸 열리고 있기 때문에 또 워낙에 획기적인 이야기고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인공태양 기술 자체가 플라즈마 방전을 이용한 거죠. 태양의 원리입니다. 이런 것이 완전히 무공해로 아주 뭐 앞으로 미래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2020년쯤 상용화가 될 것이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한 4, 5위권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K스타라는 인공태양 어떤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동사는 그런 부분에 맞게 아래에서부터 급등을 하고요. 현재는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조정받을 때 항상 굉장히 무서운데요. 겁을 좀 먹지 마시고 밑으로 지지선 자체는 4,000원으로 잡으면 되느냐 하는데 4,000원보다는 더 내려갈 수 있고 3,5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4,400원에 사시고 4,200원이니까 사실은 200원 정도 빠지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동사의 패턴 자체를 너무 많이 5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겁이 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4,200원 깨지면은 비중을 줄이세요. 그리고서 내려가면 3,800원쯤에 재매수를 하시고요.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신다면 이 윗부분에 5,500원까지 사이 구간에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이 부분을 통과를 하게 되면 동사는 위로 쭉 급등을 하는 패턴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7,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휴대폰 뒷번호 3893님께서 휴맥스를 문의를 하셨는데요. 갈아타야 할지 기다려야 될지 기다린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이런 점들을 문의하셨습니다. 매수가가 17,700원이시고요. 비중이 20% 정도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네. 주가가 박스권에서 횡보한 지 거의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임자도 없는 상황에서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의 원인을 굳이 뭐 이렇게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부품 조달에 문제가 있었고요. 주요 수출국이 유럽인데 유럽 경기가 안 좋았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둘 다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젠 조달이 원활히 됩니다. 또 유럽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중동 쪽으로 수출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이 종목이요.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홀딩스하고 휴맥스로요. 나뉘면서요. 아직도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안에 임자, 주식의 임자라는 부분이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미리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 건데요. 회사는 펀더멘탈 전혀 문제 없고요. 바닥 맞습니다. 놀랍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 맞고요. 따라서 연상하실 부분은 이제부터 폭발하면 굉장히 세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타이밍 자체는 현재 언제다라고 딱 잡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맞는데요. 현재 패턴에서는 동사는 이제 곧 임박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시장 자체가 이제는 종목들이 꼭지에서 꼭지로 달리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하나둘씩 차익 실현이 나오고 예를 들어 삼성전기가 지금 실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꺾이는 부분만 나와도 동사 패턴으로 조명이 확 비친다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곧
얼마 남지 않아서 상승을 시작할 터이니 현재는 밑에서 비중이 높지 않다면 더 매수를 하시기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샵 5588번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상담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 내일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35.1% 증가한 376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수입도 48.4% 급증한 309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21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3월까지 누계로도 37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이 50% 이상 수출 신장률을 기록했으며 수입도 철강제,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수출용 원자재와 설비 부품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누구나 한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한은의 대내외 권위를 높여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취임식을 갖고 임기 4년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 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의 독립성은 기본이며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한은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또 한은의 설립 목적인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금융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들의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마감 결과 11개 상장기업의 상장 폐지가 확정되는 등 최대 52개 상장사가 퇴출 위기에 몰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서광건설산업, HBE에너지, 조인에너지 등 3개사가 자본 잠식과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이 폐지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사이노젠, 유퍼트, 1001 안경, 중앙바이오텍, 코레스, 모잼, 에듀아크, 모보 등 8개사가 자본 전액 잠식 등의 사유로 상장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유가증권 시장 7개, 코스닥은 23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실제 심사를 통해 퇴출 여부가 가려지는 기업도 7개사에 이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해군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고는 말할 수 없이 안타깝지만 그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민 고금리 완화 방안과 신용회복 대상자에 대한 생활자금 지원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이와 관련해 당정 간 구체적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미수금융 지점이 전국으로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향후 세워질 지점들은 공공기관 건물 내에 둘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오늘도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에 참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는데요. 오늘 그중에서도 휴대폰 뒷번호 8214님, 6240님, 5003님께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